개장 이후 30분이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오늘 장에서 가장 반응이 큰 섹터를 고르고 관련된 이슈와 종목까지 연관지어서 정리해 드릴 텐데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시장 돌파구를 찾아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희는 대왕고래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왕고래 시추선이 오늘 새벽에 첫 탐사 시추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던 만큼 하락폭이 깊었는데 관련주들 오늘 대응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참 대왕고래 테마가 정말 아쉬운 테마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성장성 자체도 좋았고 최근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 트레이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LNG와 관련돼서 시추 선박수도 늘리고 수출량도 늘리겠다라면서 트럼프 트레이딩 쪽으로 우리 시장 내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불고 있는데 사실 이 대왕고래 테마들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향, 특히나 트럼프 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내에서 정책적인 모습이 어쩔 수 없이 이게 현 정부에서 밀던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탄핵안과 관련돼서 영향도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종목들을 보실 텐데 저는 넥스틸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 볼게요. 넥스틸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고 넘어가실 텐데 넥스틸이 이 지금 시추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최초의 굉장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미 상승분을 다 빼고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 부분만 제거를 한다면은 트럼프 시추 내에서 넥스틸이나 휴스틸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수출 비중이 70에서 80% 가까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지금 LNG 내지는 천연가스 이 수출 다시 재확대에 대해서는 그럼 최대한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 연동성과 관련돼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야지 연동하지 않느냐라는 관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수출량 기준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우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다만 우리 시점에서는 탄핵이 먼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승분이 둔화되는 그런 아쉬운 모습 종목들이다라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넥스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넥스틸이 과거 앞선 구간이 대왕고래 테마로 급등이 나왔었던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완전히 지금 이탈 나왔지만 종목 흐름을 장기적으로 보시면 완전히 저점까지 이탈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LNG와 관련된 흐름으로 부각을 받는다면 충분하게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넥스틸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십니다. 넥스틸 주봉 보시면은 상장 이후 1월 달에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버텨주는 흐름을 보실 수 있어요. 바닥권은 일단은 지켜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재료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반등 여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넥스틸과 휴스틸 이 종목들은 미국 내 북미향 수출 비중이 70에서 80%다. 라는 점만 기억해 보시면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이 결국 트럼프와 관련된 모습입니다. 어제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상승분이 나오는 모습을 보셨죠.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1월 20일 날에 백악관에 입성을 하는데 입성 전까지는 재료성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대왕고래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일단 당장 정부 정책향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진 부분을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재료성은 충분하게 열려있다.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통해서 발전량 확대하면서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증축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현 상황에서 아직 패닉 셀링 하지 마시고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까지 꽉 쥐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대왕고래 테마 관련해서 기대감 아직 남아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조선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섹터 중 하나가 조선해운주이거든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방어주로 조선을 보자라고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업 전반에 대한 실적 면에서의 기대감도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지난번에 짚어봤던 1승이 지금 7% 넘게 오르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 진입 시기 늦지 않았을까요? 진입 시기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슈퍼사이클이에요. 슈퍼사이클. 과거에 조선주가 슈퍼사이클 진입했었을 때 연간 단위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구간이 언제냐면 신조선가 지수가 중국향을 쫓아갔을 때부터 디커플링이 났다고 하면서 조선주들이 눌러 앉았는데 최근 추세 보시면은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주가 지수에 오히려 발을 맞추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조선 업황 내에서 다시 최우선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다시 호황적인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안 빠지고요. 물론 환율이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는 부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만 보셔도 단기 순이익적인 영역 측면에서는 조선주들은 그에 따른 수혜도 받고 가기 때문에 지금 오늘장에서도 지수물 자체는 오늘 좋지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조선주들 강하게 버티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1승 같은 경우에 10%가 넘는 지금 현재 4,700원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1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앞서서 우리가 대왕고래를 얘기하면서 LNG 천연가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재료가 여기로 갔습니다. 그 재료가 이쪽으로 붙었어요. 트럼프 수혜주로 1승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급등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22% 수익률 더 넘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차 목표가로 5,000원을 제시해 드릴게요. 더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저는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그리고 조선 사이클링 이쪽까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시장 형태를 보면서 어떤 쪽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냐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특히나 올리기 쉽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도 한번 보실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0.18 버티고 있습니다. HD현대미포도 한번 보실게요. HD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안 빠집니다. 0.6%가량으로 고가권에서도 강하게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조방원이라는 표현을 썼던 구간 중에서 지금은 조선 쪽을 일단 우선적으로 한 종목이라도 보유를 하셔야 되고 전월 기준으로 조선에 대해서 누적 수출액이 지속해서 우상향 중이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체크를 했던 만큼 조선업은 지금같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줄 섹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기점이 일단 1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우려감 내지는 이 기대감이 식어 들어갈 때는 물론 같이 조선주들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정책적인 모습과 그리고 실적으로 확인한다면 다시 계속해서 우상향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더딥 전략은 이 조선주에 편입을 하시면서 오늘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로 좀 가벼운 쪽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HD현대미포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준비해 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주인 1승 2차 목표가 5,000원까지 올려 잡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는 자율주행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했다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운행 준비가 본격화돼가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주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북미와 트럼프 우리가 계속해서 일주일, 2주일 내내 하고 있는 이야기가 트럼프 향은 안정적이다. 트럼프 향은 우상향한다. 결국 이쪽도 마찬가지인 섹터인 건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단 두 개 종목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퓨런티어 그리고 SOS랩이 지금 일단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더 강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SOS랩이 가장 강할 겁니다. 왜? 더 작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더 공급할 수 있고 제한이 덜한 종목군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한번 차트 보고 넘어가실게요. 단기 추세 내에서 제가 항상 이 두 개 선만 보십시오라고 말씀 항상 전해드리는 게 5일선과 21선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5일선 기준으로 SOS랩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장에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SOS랩 보시면은 5일선을 이탈하지도 않는 선 내에서 안정적으로 단기 조정 30%가량 마무리하는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소개시켜드렸던 퓨런티어도 한번 볼게요. 퓨런티어는 아직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퓨런티어도 보시면은 5일선 기준으로 그대로 머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재료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퓨런티어는 우리 당일날 12월 18일날 고가를 갱신하면서 7%라는 수익률을 우리가 챙겼는데 아직 그때보다는 더 올라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FSD 이쪽 섹터들 앞으로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 향 내에서 지속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니까요. 지금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다면은 저는 비싸다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5일선과 같은 기술적인 접근 구간을 이렇게 내준다. 라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라도 접근을 해 보셔야 된다. 트레이딩 관점은 일단 이슈가 살아있는 쪽으로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7% 넘게 기록하고 있는 퓨런티어와 SOS랩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한데 아까 조선 쪽 준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조선주 HD현대미포와 그리고 하나 엔진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조금 올랐네요. 출발하기 전에 보합이었는데 좀 올랐습니다. 현재가 6,090원에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케이프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곳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모든 걸 증명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HD 현대미포도 안 빠지고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필리조선소 인수를 마무리했다는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케이프 이 고객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수혜를 받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연성박 엔진 부품 중에서 실린더 라이너라고 해서 최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약세장입니다만 불구하고 미국 의회에서 조선업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조선업 강화 법안의 초당적 재발의가 나온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수가 너무 적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넘어감에 동시에 미국향에 대한 수주권이 우리나라 특히나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 가장 수혜 높은 게 누구겠습니까?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하나그룹주가 아니겠습니까? 그 두 곳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케이프라면은 충분한 상승분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달 기준으로 전월 기준으로 누적 수출액이 8억 9천만 달러를 달성한 만큼 조선업이 지금 호황이라는 걸 입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케이프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미 지난 매물대를 돌파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선 구간 매물대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 내에서도 이미 흑자 전환으로 전환한 만큼 이 케이프와 관련된 종목들, 이 부품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조선주들, 대장주들처럼 갈 수 있다. 이제 용의 머리가 아니라 용의 꼬리와 같은 섹터이긴 합니다만 용꼬리도 지금은 이미 승천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지난 고가 돌파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를 지난 고가 근처인 6,500원을 일단 1차적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넘어가면 2차 목표가 나옵니다. 1차 목표가 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선 트레이딩입니다. 21선 이탈 나오는 5,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니까요. 지금 조선업은 호황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확정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케이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케이프 체크해봤습니다. 요즘 짚어주신 종목들이 너무 잘 가서 오늘도 큰 기대가 되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장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살펴봤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진한 빨간불 켜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해